대제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국국민연금과 중국사회보험이 어떻게 다른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국민연금과 중국사회보험을 단순 비교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사회보험에는 여러가지 업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보험, 실업보험,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하나가 양로금 이제 포함되죠. 이런 업무가. 그래서 이 조금 또 산재보험까지 포함해서 중국의 사회보험은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한국의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한다 어폐가 있지만 한국에 있는 존속분들은 대부분 중국 사회보험 하면 그 퇴직금, 양로금을 이제 떠올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지금 제한존속사회는 고령화에 지금 진입하고 있습니다. 1세대들은 거의 7, 80대고 후에 온 분들도 이제 60 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국민연금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중국의 사회보험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관련 상식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국민연금과 중국의 사회보험을 몇 가지를 이제 비교해 말씀드리자면, 첫째, 납부기한이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10년을 기준해서 120회 납부하면, 이 무슨 얘기냐면 납부하다가 중간에 끊어졌어. 그러다가 또 이제 몇 달 후에나 몇 년 후에 또 다시 납부하면 총 납부한 횟수가 120회 되면 나중에 63세 돼서 나이가 되면 이제 혜택 받을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재는 15년 이상 납부해야 또 2039년에 가서는 20년 이상으로 이제 바뀐답니다. 이렇게 납부해야 나중에 혜택 받을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납부액 관련해서 한국에서는 그 월 소득의 9%를 이제 국민연금으로 납부하죠. 9%. 근데 이제 직장에서 4.5, 직원 개인이 4.5 이렇게 해서 각각 4.5씩 이제 부담하죠. 근데 중국에서는 어떻게 납부하냐? 중국에서는 전체적으로 24%를 납부한답니다. 월소득의 24% 납부하는데 직장에서 16%를 납부하고 직원 개인이 8%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직장과 개인 부담이 똑같은데 중국은 직장 부담이 개인 부담보다 배나 더 된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수령 연령이,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한국에서는 63세를 기준해서 현재 이렇게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올해 2024년인데 이제 61년 출생부터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 노동자 편제하고 간부 편제가 다르죠. 노동자 여성들은 50세, 그 다음에 노동자 남성들은 55세, 그 다음 간부 여성은 55세, 간부 남성은 60세, 다 이렇게 만으로 이제 계산해서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셋째, 유족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했다. 그럴 경우에 배우자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손자 손녀가 있을 수 있고 조부모 있을 수 있고 부모도 있을 수 있고 이런데 그 연령 기준이 이제 물론 두긴 하고 이런데 국민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이 나머지 유족들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존속분들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그 배우자가 예를 들어 또 따로 그 국민연금 받고 있다. 그러면 이 유족연금하고 따로 받는 국민연금 비교했을 때 어느 높은 쪽을 선택해야 됩니다. 이 중복해서 이렇게 다 받을 수는 없어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는 그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유족연금 개념이 아니고 한국의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지급하냐? 많이 낸 사람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 적게 받고 또 기존의 노임 숫자에 따라서 다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러나 똑같이 사회 평균 액수를 계산해서 지급하는데
상장비나 한국말하면 장례비죠. 장례비 삼아 2개월치를 준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로금을 예를 들어 5,000위안 받았다. 그러면 2개월치 10,000원을 장례비로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위로금 삼아 9개월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5,000위안을 받았다면 그 5,000위안에 9개월치 오고 45 해가지고 45,000원치 1차적으로 지급해 준다. 이것이 한국 유족연금하고 좀 다른 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한국에는 또 그 가족 부양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2024년 기준으로 연금 받는 사람 배우자가 있다는 건 배우자 연금 24,460원, 자녀는 16,300원, 그 다음에 부모가 있으면 부모 연금 또 16,300원 월 이렇게 합쳐서 이제 지급합니다. 중국에는 이런 해당 사항이 없다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 연기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는 63세부터 예를 들어서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63세 됐어. 63세 됐지만 난 굳이 그 돈이 필요 없어. 난 잘 살고 있어. 그럼 나중에 받을래. 그렇다면 이 63세 넘어도 내가 안 받겠다고 나중에 받겠다는 신청을 이것을 연기 신청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연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만 68세 이내, 그러니까 63세부터 68세 5년 이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만 68세 넘어가면 어쩌냐, 이런 연기 신청이 없습니다.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연기 신청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월 0.6%, 연 7.2%를 계산해서 증가해서 받을 수 있는 액수에 증가해서 나중에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받는다 뜻이 되겠죠. 예, 이런 뜻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이런 제도가 없답니다. 받을 수 있을 때 무슨 난 나중에 받을래 하고 연기 신청할 이런 제도가 없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국에서는 이 조기 수령, 그러니까 미리 받을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120회 냈어. 근데 만 63세 안 됐어.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미리 받을래. 그럼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냐? 만 58세. 그러니까 요것도 5년 사이입니다. 63세 되기 전에 그 5년 사이에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연 6% 최대 30% 감액,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얘기죠. 이 감액해서 평생 수령할 수 있다. 그러면 미리 받으면 손해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받고 있는데 배우자하고 이혼했어. 그럼 어떻게 해? 이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이 배우자하고 5년 이상 살았다. 그리고 이혼했다. 그러면 그 배우자가 분할 신청을 공단에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혼하기 전에 우리 부부였잖아. 그러면 당신이 우리 함께 살 때 국민연금 냈단 말이죠. 그럼 지금 와서 혜택 받으면 우리 같이 살 때 냈기 때문에 절반 날 달라.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전 배우자가 국민연금공단에 분할 지급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무조건 본인한테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사항이 있냐면 두 사람이 합의해서 전 배우자가 이거 안 받겠다. 그러면 안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굉장히 억울하다. 굉장히 억울하다. 내가 이거 주는 게. 그러면 어떤 사유에서 나는 이거 못 주겠다는 법원에다가 소송 걸어서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안 줘도 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분할 지급 신청이 무효되는 거죠. 이럴 경우는 안 줘도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는 중국에서는 이런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그런 중국의 이 양로금이라는 거는 본인 개인에 해당되는 것이지 무슨 배우자요 이런 게 이런 사항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 사망해서 유족연금이라는 거 내가 받았어. 근데 유족연금 받다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재혼하게 됐어.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그럼 먼저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냐?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안 됩니다. 그거
수령권, 그러니까 수급권 소멸이라고 그럽니다. 사라진다. 받을 자격이 사라진다. 이런 뜻이겠죠. 다만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 예를 들어 무슨 장애가 심하다든가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과 재혼할 경우에 유족연금은 사라진다. 이런 뜻이 못 받는다는 거죠. 중국에는 뭐 이런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그 다음에 한국 국적인 귀화자들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60세 이제 넘어가고, 한국에는 65세가 기준인데, 65세 되면 국민연금이 현재 받고 있으면서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또 이 기초연금이라는 것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안전한 생활 보장을 위해서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혼자 살 경우에, 단독 가구 혼자 살 경우에 월소득이 213만 원 이하, 그 다음에 부부가 살 경우에 월소득이 340만 8천 원 이하, 이러면 이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 지금 그 한국에 귀화한 분들은 뭐 이런 제도를 잘 뭐 알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존속사에서 지금 궁금한 게 뭐냐? 지금 뭐 F4로 있다가 무슨 영주권으로 있다가 한국에서 지금 그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 내가 중국 가면 어떻게 되나? 중국 가 살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나? 해외 이주라고 말하는데, 중국 가서 살 경우에 계속 수령이 가능합니다. 공간에 계속 돈 줘요. 안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또 조건이 있죠. 예를 들어 중국 고향에 갔다. 계속 받을 수는 있는데, 그 해외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한국에 증명해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살아있다는 증거죠. 살아있다는 증거를 인증해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그 살고 있는 현지 주소, 그 다음에 연락처, 연락처라면 뭐 전화번호겠죠. 전화번호, 이메일 등 이런 것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공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결론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존속분들은 한국에 온 시간이 짧고, 또 보편적으로 수입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연금을 내다 보니까 나중에 혜택 받는 액수는 좀 적습니다. 중국에 비해서 많이 적은데, 보편적으로 지금 뭐 30만에서 50만 사이 뭐 이런 정도 되고, 또 한켠에 보면 H2 때 이제 국민연금 납부했죠. 근데 만기 때 돌아가. 그럼 대부분 사람들이 이거 찾아가지고 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찾아 안 갔어. 뭐 몰라서 못 찾아간 것도 있고, 알면서 귀찮아 안 찾아간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때가 돼서 받게 되면 월 70, 80만원씩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낸 시간이 길고 낸 액수가 많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속담 떠오르냐면, 뭐 늦은 사람도 살고 빠른 사람도 살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당시에 그 찾아 안 갖고 간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는 더 큰 혜택을 본다. 이런 이야기 되겠죠. 자, 그럼 그 중국하고 한국의 사회보장 제도를 비교해 봤을 때, 물론 이 뭐 단순 비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의 그 양로금, 그 퇴직금이 어떻게 되냐? 노동자 출신들은 평균 3,000위안이 된다고 그럽니다. 영직시 같은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뭐 북경은 상해안 다르겠죠. 영직시 같은 경우에 노동자 출신 사람들이 퇴직금, 그러니까 양로금은 보편적으로 3,000위안이 되고, 간부 출신들은 5천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 돈을 가지고 중국에서 생계가 충분해요. 생계가 충분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퇴직하면 일 안 해. 일할 공리도 안 해. 노동에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편안하니까 뭐 하냐? 먹고 살 걱정은 없으니까 무슨 광장무도 추고, 마작도 놀고, 뭐 노래 교실도 다니고, 춤 교실도 다니고, 요가도 하고, 남자는 무슨 탁구 해변에 무슨 등산 해변에 하면서 삶을 즐기죠. 근데 한국에서는 뭐 나이 먹어도 무슨 생계 때문에 뭐 박수 주셔야 되고, 무슨 또 자본주의 이런 사회 생리 때문에 하루라도 일 안 하면 뭐 굶어 죽을 것처럼 이런 압박감도 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한국에서의 삶이 좋은 면도 있지만 좀 압박감이 심하다.
중국에서는 이 사회제 그 보장제도 측면에서 봤을 때는 퇴직하면 먹고 살 걱정이 없어서 좀 삶을 즐기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와 있는 전족분들 가운데 전 나이는 먹었고 또 중국에 퇴직금도 있고 집도 있고 한 분들은 지금 대부분 고향을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뭐 고향에 가면 먹고 살 걱정이 없으니까. 국민연금 관련해서 할 말도 많고 이 제도를 보면 굉장히 뭐 내용도 많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이제 추려서 말씀드렸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유사 제도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